우선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이제 그 인천의 고고 유적하고 이제 그 문학산성이 따로 별도로 이제 크게 잡혀버렸는데요. 일단 주변의 유적 현황들 한번 쭉 말씀을 드리고요. 문학산성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조금 비중을 좀 두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문학산성에 조금 비중을 둬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학산일 때는 물론 옛날부터 이제 많은 어떤 그 문화유적들이 있어가지고 주목을 받아왔었습니다만 정식으로 발굴을 통해서 이게 그 제대로 된 유적이 확인된 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00년 99년에 인하대 박물관에서 지금 그 문학경기장 새로 들어선데 그 일대를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표조사라는 건 땅 위에 어떠한 그 유물 유적의 흔적이 있는가를 살피는 게 지표조사입니다. 지표에서 문자 그대로. 99년에 이 지표조사를 했을 때 이 백제 시대 탄알문 토기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는 무문토기편, 청동기 시대 때 무문토기편, 이 석촉, 돌도끼, 석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반오령 석도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서 여기는 발굴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시굴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99년에 지표소에서 한번 발굴을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0년에 이제 발굴을 해서 요게 나온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는 그 2007년에 시골 조사를 해서 인하대 박물관이 2008년에 발굴 조사를 해갖고 청동기 시대 주거지들이 확인된 지역이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소위 그 문학경기장 그 시설 경기장과 부속 시설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문학경기장 그 안에 여기서 나온 유적들을 유물을 복제해가지고 조그만 전시관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이거를 유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물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들고서 옮길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형체 그 물건들을 우리가 유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유구라는 건 소위 좀 문자 그대로 구조물, 무덤이라든가 건물터라든가 무슨 이렇게 좀 움직이기 힘든 것들을 우리가 유구라는 명칭을 씁니다. 지금 쓰는데 여기는 우리가 구상유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상유구는 문자 그대로 형태가 아주 뭐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였다 이렇다기보다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일정한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이러한 구조물을 우리가 구상유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2007년 7월에 인하대 박물관에서 처음 시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주거지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 발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 주거지 7기를 확인을 했고요. 청동기 시대 주거지 외에도 그 조선 시대 토강묘, 회강묘, 민묘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되고 이 시기에 유물들도 확인이 많이 됐습니다. 그 입지는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나 묶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아주 높지 않은 나지막한 구릉의 경사면이나 그 구릉 위쪽에 정상부에 많이 위치합니다.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나. 근데 이게 소위 역사 시대로 넘어가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철기 시대 혹은 초기 철기 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큰 마을이 형성이 되고 농사도 요즘 우리하고 별 차이 안 나는 지역적인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그때는 해발 고도를 굳이 따지자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초기 철기 시대가 되면 큰 강이나 개울에 인접한 왜 물이 흐르면서 큰 퇴적층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런 땅은 왜 비옥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나일강의 삼각주처럼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퇴적이 된. 그래서 가장 유명한 데가 한강 지류를 보면 중도 같은 뭐 이런. 그래서 그런 해안가에 그런 퇴적된 큰 어떤 지형을 이루는 이런데 초기 철기 시대의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합니다. 그게 집약적인 농사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방추차입니다. 방추차. 소위 옷감을 짜고 할 때 만드는 방추차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발굴된 예가 별로 없는데요. 물론
정확하게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휴대용 이 소위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 아시죠? 그거 같은 다용도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끝은 굉장히 날이 잘 서 있어가지고 끌로 쓸 수가 있고요. 이 위에는 맨들맨들 해가지고 수돌로 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의 역할을 했던 도구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유사한 것들이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석창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여기 지금 잘려져 나간. 그래서 분명히 화살촉은 아니고 흔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과도 크기만한 석창, 창끝, 창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소위 반원형 석도 공물을 추수할 때 사용했던 걸로 추정하는. 이거는 흔히 공열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냐면 주로 해안가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문자 그대로 여기 구멍이 뚫려서 공열톡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드린. 그래서 이거를 입술순자, 입구에 입술순, 구순 강목, 강목으로 여기 입술을 때린 구멍 있는 톡이다. 그래서 구순 강목 공열톡이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고학 책이나 논문 이런 거 보실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게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있는 특징을 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한자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흔히 토기를 대표적인 토기를 이제 빗살무늬 토기 말씀하시죠. 청동기 시대 문문 토기. 물론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모양이 다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이쪽 여기 청동기 시대 이 서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기들 대부분 보면 이게 모래알갱이들 굵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신석기 시대는 조금 좀 알갱이가 좀 작거나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는 조개 껍질 같은 거 빻은 것들이 같이 섞어서 이 토기를 만들 때 그 오리지널 그 진흙을 태토라고 합니다. 태토. 뭐 태야 할 때 모태야 할 때 그 태자를 써서. 그래서 이 모래 알갱이를 집어넣는 거는 사실은 선사시대 톡이 이 한반도 동북아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섞는 겁니다. 모래 알갱이 같은 거를 구우면 깨져나가지 않게. 문학동 일대에서도 또 고인돌이 10여 개 가까이 지금 확인이 됐었고 몇 개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기록상에서만 확인되는 것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추홀 공원에 옮겨놓은 건데요. 그 전에는 도천형 고개 남측에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미 1962년에 당시 시립박물관장이었던 이경성 우국문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조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역시 또 미추홀 공원 내에 있는 고인돌. 문학산에서 확인된 고인돌 중에 또 일부는 지금 시립박물관에 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그냥 몇 개 샘플만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쯤 되면 이런 형태의 무덤이 나오는데요. 여기 처음 발견됐을 때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우선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 혹은 초기 철기 시대, 원삼국 시대 용어를 지금 이게 학계에서 정리가 안 돼갖고 이제 혼용돼서 쓰는데요. 보통 철기 시대 하면 대략 BC 3세기부터 AD 3세기. 근데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거의 그 대한민국 고고학계 그 태도를 할 수 있는 그 서울대학교 김원룡 교수 한 분이 처음에 이 용어를 쓰세요. 원삼국. 뭐냐면 삼국이 처음 형성되던 시기라는 의미에서 원삼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서 이 양반은
대략 BC 3세기에서 기원 원년까지. 그래서 여기부터 AD 3세기까지를 이거를 반으로 나눈 거죠. 쉽게 말하면. 무슨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삼국이 사실은 형성된 시기가 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고 삼국사기에 보면 김부식이 삼국 중에 가장 국가가 빨리 건립된 거를 신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다른 어떤 문헌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신라가 제일 빠르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건 철기 시대 하면은 이게 거의 600년을 지칭하는 이 용어로 쓰인 걸 수도 있고, 혹은 초기 철기 원상국을 구별해서 어떤 논문에서 썼다면 대략 이 정도를 지칭해서 쓴 겁니다. 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것도 좀 복잡해집니다. 뭐 이 안을 지지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BC 4세기로 봐야 된다, 뭐 5세기로 봐야 된다, 그건 다 천차만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거기까지 생각할 수는 없고, 다만 철기 시대라는 용어와 초기 철기 원상국 시대, 특히 초기 철기 원상국은 같이 붙여 다니는 이것만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책이나 논문을 보실 때 혼동이 없으시게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구 토각묘 혹은 뭐 주구묘, 주구 분구묘, 뭐 연구자마다 이게 명칭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선 주구 토각묘와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분구묘. 근데 분구묘도 이 주구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분구묘와 이 토각묘 요것만을 놓고 보면 이게 지표입니다. 땅을 아래로 파고 관을 묶고 이 주변에 이렇게 주구를 돌리고 위에 봉문을 한 이게 주구 토각묘입니다. 근데 이 분구묘라는 건 좀 특이하게도 이 묘강을 파지 않고 분구를 먼저 만들고 거의 지표 위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시신을 안치합니다. 무슨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분구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시기 좋은 건 땅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주구들이 있는데, 주구가 있는 묘 중에 땅 속으로 들어가면 흔히 이야기하는 주구 토각묘, 땅 지표 위에다가 둔덕을 만들고 위에다가 관을 안치했으면 분구묘.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뭐냐면 이거는 학계에서도 아직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형태를 보면 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A는 B야 이렇게 이야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어서, 중요한 건 이거는 주로 충청, 전라 이쪽 지역, 그 중서부 지역에서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인천 지역에서는 최근에 이게 처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연구하는 그 학계에서는 꽤 주목을 받았던, 그래서 의외로 인천 지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다양한 유적들이 거의 대부분의 없는 유적 없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요거는 이게 아마 통일신라 시대 아마 석광묘일 겁니다. 지금 설명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요거는 그 조선 시대 토각묘 됩니다. 묘강이 들어갔던. 요거는 저기 그 수산동 유적입니다. 여기는 남구가 아닌 낭동읍입니다만 여기도 문학산 자락입니다. 문학산 자락이어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여기서도 역시 신석기 시대 주거지, 청동기 시대 주거지, 각 시기에 걸친. 그래서 문학산, 구월동, 수산동 다 청동기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다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신석기 시대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사람들이 살아왔다. 이거 역시 거의 뭐 유물들 여러분들께서 얼핏 보셔도 유사한 유물들이 지금 보이고 있으시죠. 이게 여기도 유적이 다 많이 삭평이 되고 많이 망가진 유적이어서 이렇게 썩 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역사 시대로 넘어와서 문학산성,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학산성인데요. 지금 아직 군부대는 철수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문학산 정상부에 올라가 보면 산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죠? 주변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군사기지로 들어서기에는 정말 최적의 장소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군부대 들어서기 이전에도 여기 이제 뭐 인천이 가장 먼저 이 항구를 통해서 산업화되면서 많은 어떤 유적들이 망가졌습니다만 특히 문학산만을 놓고 보면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오염된 여기에는 옛날 고문헌에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게 50년대의 그 동문 사진인데요. 무너져서 없어진 거를 동문을 다시 새로 건축을 해서 그래서 그 동문 위에다가 이렇게 문학산성 동문이라고 판각이 아니라 이제 돌에다가 이제 명칭을 새긴 거죠. 근데 이것도 없어져 있습니다. 지금 없어져 있고. 요거는 60년대의 성벽이 남아 있는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최근 사진입니다. 이게 2015년인가? 아니 15년이야 2005년인가? 그래서 97년에 복원을 전제로 해가지고 문화재 조사라는 표현보다는 토목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실측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남아있는가 실측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공사를 하려고 많이 이제 저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당시 이 실측 도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남아 있었다는 게 아니라 봉수대 안관당이라고 어떤 제사를 지내던 제사터 이게 지금 사진이 해갖고 이게 아마 여기 우물지 이게 지금 아마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을 겁니다. 산이.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이제 다 없어져 있는 거죠. 지금 다 없어져 있어가지고 그 원형을 지금 찾아보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요거는 문학산성이 아닌 문학산 일대에서 문화재 조사를 할 때 수습된 백제시대 토기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학산성을 포함해서 문학산 일대의 체계적인 학술 조사 옛날 60년대 이후에는 99년도에 문학산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서 99년에 인하대 박물관이 지표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고고 역사 민속 세 분야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2년에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 계획이 생기면서 기본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미 이 전부터 그리고 경기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 남구청의 의뢰로 또 문학산 일대에 대한 추가 학술 조사를 합니다. 먼저 99년에 했던 거에 이제 보완 조사 비슷하게 미진했던 부분들 보다 이제 세밀하게 조사를 했었고요. 이것들에 대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들 문학산 관련해서 저 인하대 박물관에서 조사했던 다는 아니고요. 몇몇 저기는 저희 인하대학교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PDF 파일이 누구라도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지금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학산성 비류백제 뭐 이제 연결해서 많이 백제 연결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백제 시대의 어떤 유물들이 수습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뚜렷한 옛날 건물지라든가 백제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무덤이라든가 사실 이런 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 문학산 일대에서 최소한. 그리고 이 산성의 이 문학산성이 백제 비류가 와서 그 시기에 쌓은 거냐, 혹은 그 이후에 쌓은 거냐, 혹은 그 이전에 쌓은 거냐, 혹은 백제가 아닌 다른 어떤 세력이 쌓은 거냐. 사실은 이게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좀 건너뛰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대전에서 월평동 산성이라고 있었는데 학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거는 백제의 산성이다. 근데 나중에 정밀 발굴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아닌 걸로 판단이 난. 그리고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산성이라는 건
산성이라는 건 축적 방법이 삼국이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은 돌을 품자로 놓고, 품자는 이렇게 다듬어진 돌을 대부분 이렇게 엇갈려서 놓죠. 이거를 상식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쌓으면 약하겠죠. 금방 무너지겠죠. 근데 이거를 수직으로 쌓느냐, 이렇게 좀 흐르게 쌓느냐.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흐르게 쌓는 게 고구려의 어떤 고유한 형식이고, 뭐 백제도 뭐 이런 식으로 쌓았다. 근데 이 말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거는 그 산의 자연 지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산이 가파르면 이렇게 흘림으로 쌓아야 되는 거고, 가파르지 않으면 그리고 높이가 낮으면 수직으로 쌓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성의 문제고요. 그리고 늘 뺏고 뺏기는 게 이제 산성이기 때문에 첫째 그런 거고요. 이게 문학산성이 백제라는 세력이, 정치 세력이 처음 쌓은 거다 아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아직은 백제가 쌓았던 아무런 고각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기록에 보면 최근 뭐 한 50년 전 혹은 그 이전 기록을 보면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어떤 제사터, 웅물, 봉수대, 조선에서 사용했던 봉수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학산성에 성벽이 있으면 그 안에 내성, 또 어떤 최후의 방어성 비슷한 토축, 진흙으로 쌓아 올린 토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있던 거는 다 없어진 거고요. 지금 여러분도 올라가 보시면 그 봉수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는 그 고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복원한 건 아닙니다. 조금 그래서 그 우물이 아마 남아 있다면은 그 땅속으로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니까 좀 흔적이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한때는 그 비류정이라고 불렀다. 뭐 비류 설화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우물, 봉수대 이런 것들 지금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부사 김민선을 어떤 그 제례를 지냈던 안관당, 아까 잠깐 보였던 그것도 지금 없어져 있고요. 그래서 50년대 발행된 이런 기록들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만 있지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전혀 없는. 그리고 이게 97년에 실측한 무너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이 한쪽 구간 지금 실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여기 보고서에 실렸던 그 당시에 심석도 확인이 됐고요. 심석이라는 건 돌들이 이게 쌓아놓은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거기다가 말뚝 같은 걸 이렇게 큰 돌을 중간중간 박아서 이게 이제 심석인데요. 밸런스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이거는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17년.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최근에 발굴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모형 고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등산로에서 제사 유적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흔하지 않은 케이스여서 인천 뭐 중부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그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상당히 그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이게 그 통일신라 시대 대략 지금 추정하기는 한 7세기에서 9세기 정도 했던 그 맨 처음에는 이제 건물지가 아닐까 싶어 갖고 했었는데 2014년에 처음 한국고고인류연구소라는 발굴기관이 시골 조사를 처음으로 해서 여기 어떤 구조물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와편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 그런 기와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발굴을 하죠. 위치로 따지면 문학산성이 있는 문학산 정상이 있고, 요 등산로 올라가는
현면고개 요 일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문학산에 그 등반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났을 때의 유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지표에서 수습대 구석기 시대부터 최근 조선시대 유적까지 이 문학산 일대에 상당히 많은 유적들이 존재를 했었고 없어진 것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발굴된 것들은 우리가 발굴된다고 해서 그걸 다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다 그거를 현장 보존을 하고 박물관을 짓고 하면 그 유지 비용이나 그것도 또 그게 감당할 땐 정도로 많은. 그래서 유적에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더 귀중한 유적, 덜 귀중한 유적 그 사실은 없습니다. 보물 1호, 국보 1호라고 해서 보물 10호보다 보물 1호가 더 귀중하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우리 카탈로그 상에 1년 보낼 뿐입니다. 그래서 다 보존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상에 모든 데이터를 대부분 빠짐없이 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수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보존하는 게 맞고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거는 또 현장에서는 없어지지만 우리 기록상으로 다 남기니까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기록을 다 남길 수가 있어서 별 큰 문제는 안 되는. 다만 지금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기존에 발굴된 조사된 것들 이것들은 잘 보존하고 활용하고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냥 훼손되기 전에 좀 좋은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잘 보존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